네, 시장의 주요 변수를 살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짚어봤지만 그래도 또 알아봐야 하는 것이 FOMC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김병현 연구원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예상에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한국 이코노미스트들도 한 번에 이제 그 시각은 모이는 것 같습니다. 9월에 테퍼링이라는 양적 완화 축소는 시행한다. 네. 다만 규모는 작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규모라는 게 한 1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850억 달러를 750억 달러나 700억 달러로 축소하는 이러한 것이 맞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겠고, 결국에는 그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서머스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그동안 약간 좀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양적 완화의 축소를 조금은 이제 시간의 연장을 좀 더 가질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안도감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안도감이라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연준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부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토론토 서머스 전 장관이 후보에서 후보를 안 하겠다,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옐런 부의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둘 다 사실은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상당히 시장에 잘 맞춰주고 어떤 그 시장과 호흡을 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좀 서머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차관이나 장관을 할 때 좀 달러 강세를 좀 약간 용인을 하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으로 좀 이끌고 가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서머스보다는 앨런이 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부 정책이나 어떤 그 행정부와의 호흡을 위해서 그나마 좀 서머스가 좀 낫지 않겠느냐, 서머스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우세했는데, 서머스 자체가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하면서 오히려 월가 쪽에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급하게 나타나면 그만큼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될 거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신흥국의 자금을 이제 빼나가는 이런 엑소던스 현상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러한 의견이 이제 거의 이제 차단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라서 한국을 비롯한 이러한 신흥국에 대한 이런 주식 시장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 부의장이 정말 연준의 의장이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큰 그림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까지는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Q3를 종료한 이후에 2015년부터 이제 금리를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는 큰 그림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겠느냐, 좀 늦게 가져가겠느냐,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상당히 좀 시장과 호흡을 하면서 맞춰가겠다라는 거고,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점진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도 좀 가속화되는 것이 방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또 신흥국의 금융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차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상당히 경착륙을 우려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저적 효과도 있지만 이제 제로 성장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점. 또 하나가
신흥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그 구조 안에서 그동안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1사분기 기업 이익에 어닝 쇼크가 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시장이 되게 싸다. 싸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했는데, 네. 싼 건 알겠지만 뭐 그다지 신뢰가 안 간다라는 측면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뭐 올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나 다른 신흥국 계속 올라갈 때 한국은 이제 디커플링이 그렇죠. 되면서 그 이슈가 되게 이제 컸었는데, 오히려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이러한 통화 가치나 외환 보유고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이러한 펀더멘탈이 한국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특히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IMF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국가들, 98년에 아시아 신흥국 외환 위기를 겪었던 이런 국가들은 안정장치가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펀더멘탈이 좀 괜찮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기업 실적도 좀 믿을만하다. 그런 이제 시각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그동안 한국을 되게 많이 줄여놨다가 네. 그걸 이제 채워가는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상단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연말까지 한 2,300선까지 연말까지,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나 2015년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돌아온다. 지금 실물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책금리 동결기가 2014년 하반기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은 2014년 2, 4분기 정도까지는 네. 좋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 2015년 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정책 금리를 상당히 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그 초입 구간에서는 그때는 이제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이 좋고, 그 전까지 2014년 중후반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수대가 2,000대다 보니까 앞서서 우리가 수급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이 충분히 이 물량을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죠. 예, 외국인이 그렇죠. 여태까지는 많이 샀고 그동안도 많이 샀고 앞으로도 뭐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적어도 연말까지 5조 원 이상은 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9월 동시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린 인덱스 자금도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환매 자금이 그러면 얼마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정유식 펀드가 시작한 2014년 이후로 계속 누적해서 계산을 해보면 2,000선 이상에서 한 6.4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물량이 다 나온다라고 보지는 않고 한 40%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5조 원 정도는 이제 환매 대기 자금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환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4,000원, 5,000원 이렇게 막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거의 한 5번째 이제 뭐 2,050선 돌파 시도인데, 개인적으로는 환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환매 물량 자체는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인데, 예. 충분히 이 물량은 해소 가능한 물량이다. 지금 현재 5,000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2.5조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이런 물량이고,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상승 속도는 훨씬 더 가팔라질 겁니다. 특히나 아까 경기 개선세를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 개선세가 나타나는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또 다가온다는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또 맞물려서 2,000선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환매 물량이 소화가 되면 상승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네. 이에 따른 그렇다면 섹터별 전략을 주신다면은 뭐 경기 민감주, 대형주를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가야 되고, 미국 경기가 개선이 되면 뭐 IT 차일 거고,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뭐 조선일 거고, 중국 경기가 좀 더 괜찮다고 하면 뭐 이제 화학 업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안에서 뭐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네. 그 안에서 뭐 IT 차,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내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부동산에서도 온기가 도는데 부동산이 조금씩 내년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은행하고 건설을 같이 가져가시는 이러한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신권에서는 자금을 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 주식은 올라가서 이거를 뭐 맞추고 싶은데 지금 현재 뭐 현금은 자꾸 빠져나가니까 지금 현재는 투신권에서는 중소형주를 팔아서 대형주를 사는 이러한 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고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은 싸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나타날 그런 구간이지만 네. 잠깐 쉰 다음에는 다시 또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중소형주랑 거의 지금 밸류가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대형주가 훨씬 낫겠죠. 네.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는 코스피 약 2,300까지 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전까지는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형 경기 민감주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